정규시에 저 서비스에 대한 거를 외부 강사 와가지고서 1시간 하셨죠? 1시간 했어요? 네. 어떻게 그걸 들어보니까 좀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이 있습니까? 내용. 시간으로 너무 짧아가지고 1시간. 요점만 있는 실제적으로 직무교육은 매일 하는 업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을 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갖고 좀 잘하고 그러고 워크숍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재 시간을 좀 많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대학에서도 걸 먹고 있으니까 대학의 시설 변경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현재 그럼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걸 좀 한번 같이 훑어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축 관련 용어 해설했는데 실제 시설관리과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정확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 용어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건축이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집단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중앙대학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벌일 경우에 중앙대학교 역시 빗자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휘창 씨가 되든 간에 노무현 씨가 되든 또 옛날처럼 어디 지금 혜성처럼 숨어있다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제3위인물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음번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공무원 내 목, 내 자리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측을 거의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미처리만 해도 이인재 씨 아니라 이회창 씨, 노무현 씨도 똑같은 얘기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5분의 1이냐, 10분의 1이냐, 20분의 1이냐 이 차이지 절대 누가 대통령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공무원 한 사람당 담당하고 있는 국민 수, 국민 전체 수를 공무원 숫자로 나눈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한 사람당 약 52명, 이게 98년도 자료인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54명이 늘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한 사람당 국민들을 약 53, 나머지는 미국이나 영국, 우리나라 행정개혁론자들이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약 13명 내지 15명.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선진국들은 7, 8명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누구든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턱에다가 팔 개고 조금 한번 팔 여유가 없어요. 즉시 달려가지고 목을 자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검색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정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전 또는 밑에 쭉 내려오면은 그 외에도 좀 영화 정보랄지 지도랄지 성경을 어떤 구문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창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상단에 이와 같이 넥서치 엠파스 부분을 라이코스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엔진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한 키워드로 각각 그 다음에 엠파스를 클릭을 해보면 엠파스 창으로 넘어가고 구글을 클릭을 하면 구글 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그 웹페이지 검색 결과가 각 엔진별로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메타 엔진이라도 검색 방식이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도서관 정보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이 갖고 있는 서지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인데요. 이 다음 화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번 학기까지만 유효하고요. 다음 9월 초부터는 새롭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 홈페이지는 환경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도 새롭게 통합형 전자도서관 이름하에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 같은 거 많이 쳐주고 이런 게 들어가면 무겁다는 얘기는 화면을 띄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번에 지들이 모바일로 이제 주 5일제도 들고 또 재택근무 앞으로 미래에 어차피 재택근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모바일을 하려면 윗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못 들어오시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장관이나 뭐 사관 국회에 가셨다. 그래서 모바일 하면은 우리 지금 맞은 거 PDA 같은 거 너무 용량이 작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별로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저기 노트북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려고 몇 번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쓰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전자결제는 사실은 급한 건 아니에요. 보고받는 게 급하죠. 보고 프로그램은 뭐 따로 만드는 거 2, 3천만 원 주면 깔끔한 거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림 다 좀 새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금방이에요. 사실은 프로그램 다른 사람이랑 거의 찾아가기 힘들죠. 근데 그 프로그램 삼성에서 했는데 SS에 거기서 그 사람이 하면은 아주 뭐 한두 달로 정리화 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이번에 규정 바뀌면 어차피 커스터마이즈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려 이번 타자기로 하던 이런 규정 요소를 빼고 정부가 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1년을 지금 주려고 해요. 1년을 줘가지고 이제 전자기때 그때 이제 여러분도 도입하시면 돼요. 어차피 정부와는 우리가 뭐 모른다고 부정한다고 싫다고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하는 기관과 안 하는 게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왜냐면 우리 문서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문서 부분을 편하게 해주면 전부 이 프로세스가 거의 막 3분의 1이 그냥 떨어져 나가요. 문서 수거하고 뭐 옮겨져 다시 또 작성하고 출력하고 이런 것들 다 사라지니까 그 여력으로 자기 말을 할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거 부가가 높은 거 그쪽으로 매달려야죠. 맨날 문서만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나한테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거고 지금 뭐 성우니까 효력 발생 얘기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네요. 작성 일반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문서 규정에 있는 용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학교의 비례에 의해서 국고지원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저희 대학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명에 보다 보면 또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에는 이제 그 수입 그 구성원에서 보면은 일반 사립대학 평균에서 못 미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워낙 대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비일 만큼 이렇게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임상교원 아까 그 병원 교수 있죠. 임상교원 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상교원을 빼면은 아주 적정한 비율에 50% 비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입 구조를 봤을 때는 약간 비관적이었지만 저희 대학에서 가장 큰 지출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정상적이에요. 저희 대학은. 그러니까 이거 55 보통 이제 그 점수를 줄 때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한계를 둬서 이제 그 운영 상태가 좋다고 표현하는데 저희 대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편입니다. 아니면 개인당 급여가 많다는 건지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인건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비율이 11%예요.
평균이 14%인데 보통 관리비는 10% 정도가 아주 적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운영 지출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그 희망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의 크지 않고 점점 그것도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도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업무는 학생처에 전담한다라고 인식하는 우리 교내 학내 구성원들 간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처 일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왜 직접 상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업무가 사실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 업무는 학생처에서 다 전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많이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이제 타부서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협조를 해나가지 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과 학교 홍보는 대구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거는 뭐 저희가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학생 문제와 결부시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 홍보는 우리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 교직원, 교수, 특히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족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 외부에 나가서 동료라든가 사회에 나갔을 적에 자발적인 홍보 요인이 된다. 학교에 그 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학교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암만 우리 스스로를 홍보를 해도 외부에서 그게 인정해 줄 수가 없죠. 근데 학내 구성원이 우선 만족을 가지고 있을 적에 만족을 느낄 적에 그게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랭귀지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뭘 썼냐 그러면은 웹 프로그램과 우리가 CS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화정보처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웹입니까 CS입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CS라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파워빌더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웹 프로그램은 자바라고 해서 인터넷용으로 웹 익스플로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 아니면 뭐 SPF도 있죠. 그 MS에서 익스플로 요새 대부분 익스플로를 사용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바 랭귀지를 짜가지고 쓰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행정실을 쓰고 있는 CS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로 파워빌더를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구분해놨는데 근거리망은 뭐 인트라넷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망을 인터넷이라고 해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워낙 걔네들은 주가 넓잖아요. 땅덩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건 뭐 인트라넷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어리 적으니까 우리 학교를 인트라넷 그렇게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분 듣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재택근무 이렇게 뭐 이번에도 AI 수출에 뭐 이렇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는 지금 사실은 집에서 그 자료실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집에서 입력하고 처리하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집에서 놀고 있는지 이런 거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이렇게 몰리게 되면 따라서 좋은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영이 자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입학생이 줄어드는 세월에 좋은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수험생, 교육생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통제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똑같이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자 중심, 수요자라는 것은 뭐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졸업생을 사용하는 기업체도 있을 것이고 우리 대학과 관련된 여러 수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단 학생을 모집하는 거기에 국한하는 수요자가 아니고 졸업생을 배출하는 그런 쪽에도 수요자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연구비를 많이 주도 기업체, 정말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주면 뭔가 아웃풋이 다른 대학하고 달라지더라.
이런 걸 통해서 외부 연구비도 많이 유치하고 그다음 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발전기금도 우리 어떻습니까? 가정이 옛말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 열린다 그러죠. 못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 고추 열린다 그러죠. 그런 것은 잘 되는 대학일수록 공무원도 관심을 가지고 잘 되는 대학에서는 이런 기부금을 주면 내 기부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발전기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학도 이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쪽에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영이 바뀌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네 번째로 교육 재정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시대에 지금 우리 대학의 교육이 수준이 어디 와 있습니까? 서울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인당 교육비가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교육 재정이 부족해서 뭐 교육세를 다시 신설하고 그 교육 재정을 신설 5%, GNP 5%, 예산 우리 저 국가 예산의 5% 그걸 해도 대학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빡쳤어요. 포인트 자료 시작하는 거 여기 빡쳐가지고 항상 99년 8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 기간, 급여, 근무 조건, 여기 평가약 근무 계획 조건을 정확히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현재 시스템에 나오는 그 연공제, 계약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교수의 이주의 얘기가 아니라 계약제 교수 이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대학교 재규정 관계는 저희들 그 학교의 주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이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계약제와 기간제 임용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제와 기간제의 임정이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이 계약제 임용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각 대학에 채용되신 분들은 전부 계약제입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요 시험 되기 전에 99년 3월 1일부터 계약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주로 이 오너에 의해서 지금은 막 법률적으로는 이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주로 학교장 또는 교장 또는 학원장이라고 대학마다 부르는 상당히 칭호는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직원들의 위상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수와 직원, 학생이 부등호에 표시된 대로 하나의 그 권한이라 할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12.12 바꿔서 해서 이 대학의 정보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 구축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인가? 네, 교육 정보화 시스템 및 학사 행정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은 효율적인 캠퍼스 네트워크만 구축이 진행되어야 되며 우리 진행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비용,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캠퍼스 공동구 계획 및 건물 내 기반 시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시 다른 공사에 또 파가지고 또 이렇게 뭐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지하로 공동구를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하고 대학원과 예를 들어서 끝나는 건물 사이에 지하로 공동구를 연결해가지고 그 공동구로 모든 정보망들이 다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러한 계획을 일부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실시하기에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르지 못해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계 하나 반영했던 것은 지금 새로운 공과대학 창업교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거하고 기존의 공과대학을 공동구로 연결하고 설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들도 장차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걸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과 이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위한 환경조절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반 시설 계획에 가서 기존 대학 정보통신망 수용을 위해서 기존의 건물의 기반 시설 비비는 우리 정보화를 위한 굉장히 제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현재 정보화를 위한 그런 설비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당구처는 주식회사 대성 대표이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할게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피고인 당구처는 남녀간의 고함으로 시작돼 돌아가는 개인 감정으로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김태식과 한정을 징계에 처분합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진짜 싫은 건지 그걸 누가 합니까? 혜정이는 김대리한테 성희롱을 당할 때마다 저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싫은데도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직장생활 하기 말하는 거야. 혜정 씨 뭐해? 부산에 하나 따라 드려야지. 나도 한잔 주고. 그래. 한잔 따라보지. 나도 한잔 줘야지. 김대리는 걸빈을 펴고 치고 혜정이 가슴 부위를 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럼 꼭 혜정이 유방 부위에 맞았습니다. 그런 행위를 당하는 당사자 역시 기분이 나빴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 역시 충분히 물살을 찌푸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보충 상담 기구도 없었으며 상담 요원도 없었고 성희롱 예방 자료 책자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고용상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사업주인 피고인 강구철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한혜정은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질문하시오. 피고인 강구철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노동부로부터 300만 원의 가태 요구가 받았죠? 예. 주식회사 성산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중 같은 회사 여직원인 오수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 30일 부당 해고당했기에 주식회사 성산의 대표이사 정수근을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이동수는 부하 직원 오수윤과 같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그 때문에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몇 차례 있을 뿐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정수근은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사원을 부당 해고했기에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진술하시오. 검찰 측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 정수근이 피해자 유동수를 해고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피해자 유동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오수연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인 정수근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마땅히 징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수연씨 나 먼저 갈게. 하세요. 여보세요? 네, 성희님. 예, 퇴근해야죠. 지금요? 왜요? 동료 중에 이수철 씨라고 있지?
그 친구 직급 조정 때문에 상의할 것도 있고, 미소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해서 말이야. 다음 주에 바빠서 학교 못 가게 될 것 같아. 늦게 공부한 건 티를 내는지 그 대리 출석도 부탁해야겠고 말이야. 아무튼 나 지금 그 회사 앞에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 어디 가긴. 내가 맛있는 저녁 사주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응? 자, 마시라고. 상무님, 저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사무실에서 얘기하시고 빨리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수연아,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니 상구가 말이야, 부하 직원하고 저녁 함께 하자는데 계속 이렇게 집에 가자고 분위기 깰 거야? 그게 아니고요. 왜 이수철 씨 있지? 그 친구 그 대리로 승진시킬까 하는데 말이야. 그 요즘 뭐 직원들하고 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 친구 직원들하고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직장의 지위를 이용했으므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하던 중 차 안에서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오수연이 정말 그 상황이 싫었다면 식사 도중이라도 당장 택시를 타고 돌아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다지 불쾌하지만은 않았기에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까지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접수대에서 서명 안 하신 분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참하셨다가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또 접수대에 가셔서 식대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의사도, 외과 의사도 자기 식구를 수술하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크게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분임 토의를 하시다 보면은 서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게 되면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는, 시작하고 끝까지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중간에 과정이 방법론이 서로 다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상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통의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실무 전문가의 그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분임 토의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그 대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실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구성원들이 그 분임 토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24개의 탑픽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탑픽에는 국한하시지 말고 그 분임조에서 결정을 하셔서 또 다른 좋은 그 탑픽이 있으면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탑픽이 있으면 또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임조에 대해서는 그 승진이나 평가 이런 과정에서 가점을 들여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임토의 시간은 다행히 우리 축구하는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11시부터 그 14시 50분까지 중간에 점심 식사도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하시는 조는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랄 거고 한 이틀 정도 잡으셔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이 시간 안에
완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 혹은 목표 관점, 그 다음에 제도적인 관점, 그 다음 운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각 문제를 어떤 사안을 접근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우선 그 목표가 설정이 제대로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목표를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 제도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표 설정도 제대로 되고 제도도 제대로 설정이 됐지만은 수립이 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가 미숙하다든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 문제로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데, 이건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해서 목표를 정한 게 16강 진출을 목표로 정했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 제대로 된 거죠. 지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이 축구협회 내에 이 특정 학교 파벌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차동건 씨가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는 연대 출신들이 그냥 막 후려치고요. 그다음에 허정무 씨가 이제 감독을 했을 때는 고대 출신들이 후려치고 그래서 누구도 이게 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여건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를 선정하는 그 기구가 두 학교 출신의 그 원로 축구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김단일 같은 선수는 뭐 발탁되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옛날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7월 5일까지 요약분에 대해서 잘 붙여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이후에라도 혹시 오늘 주제가 결정된 주제를 가지고 혹시 뭐 좋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안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7월 5일까지 보고서 만들어 낼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인 투여를 하기 이전에 다 잘 알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부서적에 한 다음에 하는 게 베이직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저는 입학과의 입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조수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회과의 이상준입니다. 전 산학교통 담당의 전성윤입니다. 이회부 조정실의 정한기입니다. 국수학센터 홍태혁입니다. 의대생학교과 홍기정입니다. 이태원 수정원과 김태성입니다. 캠퍼스 중앙조성관 김진경입니다. 공대 행정실장 박수입니다. 공연대학원의 이양수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뭐 사이버 대학 딱 치면은 사이버 대학의 모든 홈페이지가 거기에 링크가 돼서 거기서 중앙대학 뭐 이렇게 쭉 같이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 중앙대학 자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개인 홈페이지까지 쭉 어쩌다지 쭉 보면은 가장 문제점이 현실을 받아들여지는 게 게시판에 대한 질의응답.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학생들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질문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이 되어져 있는 것이 극히 적다는 얘기죠. 중고등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한 질문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실험을 해야 되는데 뭐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필요하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얘네들이 질문을 올릴 때 저희한테만 올리는 게 아닐 거라고요. 여러 대학이라든가 여러 사이트에 그걸 올릴 텐데 이것이 바로 질문이 돼서 응답이 됐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이 온다는 거, 뭐 대단히 고마웠다는 등, 뭐 활용을 잘했다는 등 이렇게 반응이 왔을 때 걔가 느끼는 중앙대학의 이미지는 불과 일소수지만은 그 이미지는 굉장히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학생이. 그래서 나중에도 또 한 번 방문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보면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들의 게시판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게시판의 질의응답을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밖에 대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의 이제 교육이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 요 이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담당 업무에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반말에 대한 문제. 이 이외에 일단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쭉 나열해 주는 시간을 한 30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만 우리가 서비스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쭉 나열을 해주시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5분 동안은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열심히 하나 잘하는 것으로 국한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또 그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다른 대학과의 정보 교류라든가 인적 교류가 차단된다는 문제, 이걸 갖다 얘기한 건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된 업무 공백, 이것은 다른 문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 나가면은 너무 광대해지지 않습니까? 앱이라는 거는 물론 대외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문 지식이라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은 우리 백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파트너에 계시고 의회 간지 쪽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상대로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단과자 행정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의대, 음대, 뭐 지금 외대, 그러면서 뭐 대학원, 의 국립토의를 계속해서 오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는 저희들이 대주제로 교육시장 환경 변화를 잡았고, 중주제로는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장의 환경 변화 대주제에서도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화하자는 의견에서 첫 번째가 교육 수준의 수급 문제, 그러니까 지원율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범해진다. 결국은 모든 대학 자체가 국내를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불친절해서 현재 제도를 얘기하니까 그러네. 계속 보고 있는 게 학생이에요. 그다음에 주는 거 주는 거 버리면 미끄러지잖아요. 필요 주는 거 다 학생이에요. 자꾸 찍어. 아니 모델료를 받아야지. 우리는 그거를 안 하는 거 같아. 학생들 이용을 많이. 일본 가서 체육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오래전 체육관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야, 이 체육관 오래전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보통 일본 아이들 대답이 25년 내지 30년 된 체육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마루고 뭐 이런 데가 저 관계자한테 이거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주제 말고 또 부제가 가지고 이 얘기 포함될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맛이 알파도 원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학생 민원 서비스하고 행정 업무 간소화 합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행정 업무 간소화라는 것은 우리 부서 간에도 약 서로 15년 말고 편하게 하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 민원 서비스가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부서 간에 일을 잘 모른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 부서를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럴까?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대학 행정실 같은 경우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여직원 하나 남직원 하나 있다 보면은 남자 직원 뭐 본관에 일부러 가고 여직원 같은 경우 출산휴가 가다 보면은 결국 전화 받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받거나 그 업무를 모르는 학생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한 전화가 왔다. 하필 시키면 그건 이제 신뢰를 제가 얘기했는데 전화가 왔을 때
그걸 분명히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이제 그 방에서 처리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해답을 중요한 거로 우리가 그냥 그래서 주제를 이걸 해주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나중에 보고서 내드리고 보고서 쓰기도 좋잖아. 그래서 나 이걸 낸 거야. 그러면 이걸 가정의 화목하고 연결해보면 가정이 화목한 데서부터 우리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의욕이 생길 수 있다. 직장 생활에 아까 우리 김방현 선생이 뭐 한 5분쯤 있다가 시선을 모아서 페이지 정도 시선이 집중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네. 2학년도 교직원 교육과정 제1조 부임 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중앙의 비전 및 의식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행정 서비스상의 문제점으로다가 도출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협력체제 강화. 다섯째, 중앙의 비전을 위한 교직원이 자아개발 등을 거론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함축해서 두 가지로다가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예절 결여.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밝히고 감사합니다. 조병학입니다. 학생처에 근무하는 조병학입니다. 라고 실명제를 꼭 거론해 주었으면 좋겠다. 꼭 친절 본의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화번호를 보면은 꼭 다 실명제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을 꼭 알고 전화를 하면서도 뭐 학생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감사합니다. 학생처 조병학입니다. 라고 친절 본의로다가 전화를 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특히 자세와 그 실천 방안. 이게 엄청 광범위하게 우리가 부제를 잡았는데요. 그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인과 눈 맞춤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대개 우리가 워드를 칠 때 보면은 거의 90도로다가 있어. 맞어? 이렇게 하면서 바꿔서 하는 자세가 되게 많은데 창구에서 그런 것을 피하고 앞으로는 우리 그 창구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4천만 우리 모든 국민들도 우리 5천만 모든 동료가 상암동 로스컵 경기장에 시선시키고 이 시간에 따분하게 본인 소외를 여러분 기회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구팀이 16강도 지금 가는 기대가 있으면 그러나 저는 어제 오늘 그 연수 교육을 받고 또 본인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위조에서 열심히 3시간 동안 토론을 해주신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열심히 3시간 동안 해주는데 제가 그것을 잘 아울러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도장이 실찬해서 잘못해가지고 우리 고가에 풀리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듭니다. 우리 2조에서는 주제를 사무행정 혁신관 업무 강소화와 표준화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기 전에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노여 선생님 말씀이 나는 한 서너 군데 대학 행정실을 경유해서 근무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민원 서비스하는 절차나 방법 또 거기에 따른 서식이나 양식이 달라가지고 혼돈스럽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제가 첫 시간에 행정 서비스 마인드 향상 과정 교육 내용에 차별화된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뭐냐 했는데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7가지가 있습니다. 신뢰성, 이방성, 균형, 적성수험, 창의력, 효율성, 키워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7가지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표준화로 정해놓고 봅니다. 또 한국대학교시장 정부입니다. 부임조장님께서 원래 계획이 오늘 3시에 무슨 법원을 가시기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그때 나왔습니다. 양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부임조는 누구나가 아시다시피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그 주제를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어떻게 이 방안을 정해서 우리 대학이 특성화로 나갈 것인가 이걸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본 대학이 가져야 할 특성화로 어떻게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현황점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했으나 양적 성장에만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는 미봉책이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분 갈등 및 아니한 과거 전통적인 향수 속에 타 대학은 상당한 발전을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일단 문제는요. 첫째 이유를 문제점은 교육 연구 풍토나 성취 수준을 미화하면서 행정의 지나친 단속으로 학사 관리는 체제에서 특성화가 되지 못했다. 먼저 아까 이제 오늘 사람 축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됐습니다. 또 계획이 첫째고 운동장은 나중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간 게 억울합니다. 앞에 제 사전자 공부에는 내 주제가 보람찬 직장시험. 우리가 이거 제가 5개를 정했습니다. 18명이 교수를 해가지고 5개로 보람찬 직장시험을 정하자. 그러다 보니까 좀 나왔습니다. 옆에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아실현, 보람찬 직장시험 중에 자아실현, 자기개발, 전문 지식, 습득, 직무 능력 향상 등 이 중에서 본인 주제로서 전문 지식 습득. 목적은 자기 전문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충분치하게 오늘 8시 반에 의원이 상당히 중요하셔서 오기심을 안 계신다 그래서 해서 조를 둬서 통합 논의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소 부족한 점은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제5분임조는 세 단위를 나누는 시스템 접근에서 본 이슈 문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 주요 내용하고 분임토의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검토를 일단 논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합해서 우리가 다시 그 분임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임토의 주제 선정은 제4분임조처럼 보람찬 직장생활을 위한 자아실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은 그렇고 제도는 우리가 바로 4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틀립니다. 인사제도에 있어서 제4조에서는 순환 근무를 요구를 했지만 저희 5분임조에서는 전문성을 키우자. 행정 전문가가 참 필요한 시대 아니냐. 특히 학사운영과 교육과 입학교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교육 인적자원부하고 대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을 키우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 우리 김영희 실장 대한민국을 미치다가 오늘 발표를 못해서 제가 대신 나오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김희주입니다. 이게 전화 우리가 받을 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로로 해서 우리가 전화 예절에 대한 그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요,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대, 연대, 지방대까지 교직원의 만족도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70%대가 불만족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래입니다. 이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과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시간을 2 내지 3분으로 해라. 또 7월 5일까지 리포트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 내용은 저는 어떤 토의 결과를 예견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군인 토의를 진행하였나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평가위원 출하였습니다. 사회자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8조 준규 조장 임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인사과 감독님, 저희 8조 조원수를 아주 훌륭한 분들을 구성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군인 투의를 하기 전에 군인 투의도 중요하지만 군인 투의의 기법을 배우는 훈련 과정으로 전체 조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군인 투의를 접근했습니다. 사이버 시대의 대학 변화, 두 번째가 조직 구조의 변화 분석, 세 번째가 교직원의 현재 모습, 의식, 자세, 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주제는 사이버 시대의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기대 강화를 이뤘다는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평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원들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대학 발전을 위한 이러한 자세를 오늘 군인투에서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주제로 설정한 사이버 시대의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박윤갑 과장이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배에게 마이크를 잡으시는 기회를 아마 주려는 아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저희들은 제목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버 시대의 대학 경쟁력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눠봤는데요. 문제는 현재 사이버 시대 홈페이지가 대학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압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구분임조 발표자 조주영입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군임장이신 강동석 부처님께서 맡아주시고 발표는 대신 제가 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구분임조에서는 보람찬 직장 생활을 위한 자기 혁신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지만 교직원 입장에서 우선 학교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군인 토의 제목처럼 군임원들 모두가 공감하게 되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앞에서 많이 해서 뒤가 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다행히도 시간이 남아서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지역에서 연결되는 중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조원님들의 열성적인 협조로 또 결론이 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자칫 우리가 이런 국민토의를 통해서 학교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뭐가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사를 빌리면 불성무물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요. 굉장히 진지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그 후속 조치를 어떤 식으로 인사부서에서나 오늘 부총장님도 계시고 사무처장님도 계시는데요. 후속 조치를 좀 잘 이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우리가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직원하고 교수하고 바꿔서 강의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2학년도 직원 전체 교육 제1기 폐해 소식은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을 낚시기 위해서 부총장님의 총평으로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잘해주신 거 총 보고서에서 잘 지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소름을 아낀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또 우리 정 교수님이 총평을 하기 전에 저도 무슨 총평 기회가 있을까 하고 분과별 1분과부터 10분과까지 제가 쫌쫌이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한기 실장님이 그렇게 로맨티시스트인지 몰랐어요. 그 10분과가 제일 재미있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놀라운 게요. 이런 걸 해보면, 이 보고 해보면 시간을 참 못 지킵니다. 5분 주면 대개 한 20분, 30분 하는 게 일생 강의하면서 먹고 사는 교수들 일거래요. 5분 주면 30분 합니다. 유감스러운 거는 아까 어느 분이 책임을 물으면 권한도 줘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거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군인장들이 10분이 계신데 아까 제 부분과처럼 미리 사전에 토의는 군인장이 주도하지만 보고는 누가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그 지정 받은 분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빠지신 분이 10개 분과 중에서 3분이 빠지셨습니다. 무려 33분. 이게 결국 우리가 책임과 권리 이 맞물려 가는 거다.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느껴봤고요.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의 적절성이 어땠었느냐 하는 거. 우리 정 교수님이 사전에 군인 토의에 대한 기법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제 선정의 방법부터 그 선정된 주제 자체 내용 그 중에서는 한두는 이런 우리 직원들의 군인 토의에서 하기는 너무 벅차고 너무 시간이 많은 거대한 주제를 잡지 않았느냐, 너무 벅찬 주제를 잡지 않느냐 이런 감을 좀 갖는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주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의에 적실성 내지는 실현성이 좀 문제됩니다. 어떠한 중요한 이 토의를 한 것을 건의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신랄한 건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평소에 불만과 불평의 부출 이외에 아닌 것 다름이 아니다 하고 들을 때는 참 시간이 좀 아깝거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성격이 굉장히 투명해요. 굉장히 성격적이고 유머 좋아하고 직설적인 걸 좋아합니다. 오늘 저는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듣고 느끼는 게 참 여러분이 진지하게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참여율이 95%가 넘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성입니다. 우리 학교가 참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해서 우리 본부로서도 많이 공부되고 여러분이 이번 그림 토의를 통해서 건의되는 건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본부에서도 앞으로 토론을 해서 많은 학습 적극적으로 현실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사무처 인사과에서 이 교직원 훈련을 통해서 준비한 데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는 만족감을 갖고 이해하게 된 데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는 표시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인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어제 입소식이 있었고 오늘 벌써 퇴소식이나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축구 시합 구경을 그만두고 밤 10시 반까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부총리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저도 군인 토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옮겨져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능력 개발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버스 위에 들어가시는 분을 위해서 후문 옆에 버스가 배차되어 있으라고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기말이 바쁘신 중에 저희 인사과 예상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15분이 다 해주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학년도 시군 전체 제1기 퇴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